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심리학을 공부하는 그날까지를 외치고 있는 마음닥터 신선혜 교수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신경들 많이 쓰이시죠? 무사히 잘 넘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개인 위생에 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에 거의 집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좀 찾다가 펭수에 대한 자료를 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LG경제연구원에서 탈설통으로 2030의 마음을 훔친 펭수라는 글이 있어서 그 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희 그 초등학교 3학년 조카가 이모티콘 하나 선물을 해달라고 해서 선물을 보내줬던 게 펭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펭수를 그 이후에 TV에서 뭐 간혹 보기는 했지만 저도 이 정도로 인기가 있는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그 경영학의 관점에서 이분이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펭수 자기소개서가 EBS 그 홈페이지에 있길래 한번 따와봤습니다. 성은 팽, 이름은 수, 나이는 10살입니다. 남극에서 왔고요. 이 친구가, 이 펭수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방탄소년단, 그리고 나 자신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존경하는 인물 하면, 참 되게 난감한 적이 많았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뭐 특정 종교인은 아니지만 저는 붓다. 그리고 나 자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펭수가 나 자신이라고 써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이 펭수가 가장 슬펐을 때는 남극에서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인정을 못 받았을 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플 때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팽당했을 때,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때가 가장 슬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펭수의 이력서는, 자기소개서는 이 정도로 보고요. 그 펭수가 팽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팽하는 펭수하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팽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펭수가 정말 진짜 이 정도로 인기가 있는지는 진짜 몰랐었거든요. 그랬는데 작년 6월에 그 1만 6천 구독자를 모집을 했었고요. 구독자가 생겼고 11월 27일에는 100만, 그리고 올해 1월 29일에는 200만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정말 급속 초고속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의 그 대통령 뽀통령 들어보셨죠? 뽀로로가 있다면 이 어른들에게는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인들의 대통령 펭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펭수가 인기인데, 원래는 이 펭수가 어린이들을 위한 캐릭터로 나왔던 거래요. 그랬는데 뚜껑을 막상 딱 열었을 때는 오히려 그 어린 초등학생들보다 2030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젊은 세대들이 펭수에 열광하는지를 이제 이 글에서 이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젊은 세대는 왜 펭수에게 열광하는가? 이 펭수가 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사이다 같은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는 너무 버릇 없는 거 아니야? 너무 싸가지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공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숨기지 않고,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숨기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참고 말지라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2030, 90년생이 온다 책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펭수의 매력도 2030들의 뭐라고 할까요?
분위기를 굉장히 잘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등학생들보다 그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펭수의 세 가지 매력을 살펴봤더니 첫 번째 탈격식, 격식을 거부하는 펭수. 2030 세대들은 그 격식에 대해서 왜 그걸 우리가 꼭 따라야 돼? 이게 좀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기도 하죠. 왜 대학을 가야지? 왜 대기업에 가야지? 왜 결혼을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성세대들은 뭐 20살이 되면 대학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을 하면 직장을 가야 되고 직장을 졸업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고 뭐 이런 단계가 착착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왜 거기를 따라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반기를 많이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기성세대하고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기성세대들은 침묵하고 무조건 따르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지만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얼마든지 예의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펭수가 이렇게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생활에 지친 이들에게는 눈치 보지 말고 원하는 대로 살아, 눈치 챙겨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사장님이 친구 같아 회사도 잘 된다며 김명중 EBS 사장님한테 밥 한 끼 합시다 라는 거침없는 발언도 했고요. 그 다음에 힘든 사람에게 내가 힘든데 힘내라고 말하면 힘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힘내라는 말보다 저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라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가 틀어졌을 때 우리가 화해를 했다고 해서 이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화해는 했지만 그래도 꼴 보기 싫은 거는 보기 싫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탈격식 기업 마케팅 사례를 보면요. 배달의 민족이 개최한 특급 페스티벌 놀고 앉아 있겠습니다 라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작년에 5월 25일 난지 한강공원에서 이 페스티벌을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특급 페스티벌 굉장히 배달의 민족다운 것 같아요. 공식 티켓 오픈 4분 만에 전량이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간을 살펴보니 어린이들의 놀이터라고 해서 크크 어드벤처 이 중앙 무대를 기점으로 해서 공간 배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였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구성 기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펭수와 크크 페스티벌 시사점을 보면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이런 기성세대들은 이런 고정관념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고 이거를 알게 모르게 젊은 세대들에게도 많이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무의식 중에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젊은 세대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않나라는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봤더니 19세에서 34세들은 63%가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가 가치 없는 행위가 아니라 이것도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한강 그 멍때리기 대회라고 들어보셨죠? 거기도 보면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특히 현대인들은 뭔가를 안 하면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뭐라도 하려고 계속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멍때리기를 한번 해보시면 잡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멍때리기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명상도 앉아서 하다 보면 잡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대로 이제 흘려보내면 돼요. 뭐 생각은 어차피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면서 힘들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에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자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가 펭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토리텔링 마케팅 아시죠? 그 브랜드에다가 그 이야기를 입혀서 그리고 그 모 기업에서 그 보일러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겠습니다. 그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이게 남녀노소 굉장히 효과적인 기법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2030 세대를 공략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까도 그 양파같이 숨겨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에 더 깊은 흥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펭수가 초등학생 타켓이었으나 뜻밖의 2030 층에서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 커피 업계의 애플이라고 블루보틀 들어보셨나요? 이 블루보틀을 보시면, 이 로고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로고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 전 세계 90개의 매장이 있는데 인테리어가 각각 굉장히 독특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성수점이 1호라고 하는데, 거기는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를 활용을 했고, 삼성점에는 한옥의 특색을 살린 그런 블루보틀 점이 인테리어를 형성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48시간 내에 원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선하고, 그리고 즉시 고객이 주문을 하면 핸드 드립을 해서 준다라는 게 이것도 굉장히 좀 색다른 재미를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CEO 브라이언 미아는 블루보틀의 3대 철학을 최고의 맛과 지속 가능성과 따뜻한 화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지역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커뮤니티를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펭수와 블루보틀의 시사점은 최고의 그 기술 구현 브랜드보다는 무형의 가치, 특히 메인 스토리와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를 하느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통입니다. 디지털을 제대로 쓰는 펭수. 젊은 세대들은 이 디지털을 쓰는 거에 재미나 정보를 단순히 습득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 소통을 그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그 양방향의 소통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펭수도 200만의 유튜버답게 팬들하고 소통을 디지털로 제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 상담을 받기도 하고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을 때에는 기념 팬 그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펭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그 뷰티 업계 스타트업 글로시에라는 이 회사에서는 디지털을 잘 활용하여서 양방향 소통으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시 전체 직원 180여 명 중에서 30% 이상을 디지털 채널 활성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팀으로 구성하고 고객과 소통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실시간 고객과 이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상방향 소통을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LG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인 만큼 기업 관점에서는 최고나 최초를 강조하기보다는 사용자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와 이 스토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을 때만이 젊은 세대, 2030 세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2030 세대, 90년생들은 그 태생부터 디지털과 함께한 자라온 세대들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소통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답답함을 불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계속해서 창출하여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도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 디지털 채널인 말하는 창구에서 듣는 창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 보고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그 90년생이 온다 이 책을 제가 한번 이 유튜브 촬영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 90년생들의 그 니즈를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이 펭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투사시켜서 이야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제가 읽기 전에는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좀 젊은 친구들이 지금은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초창기에 그러니까 벌써 한 뭐 5년 전쯤에 학생들이 그때 만약에 결석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 때는 엄마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파도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도 역시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카톡으로 와요. 교수님, 제가 오늘 뭐 어디가 아파서 오늘은 결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이게 굉장히 좀 낯설었기 때문에 좀 예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도 학교를 가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카톡 하나로 딸랑 이렇게 보내는 거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친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디지털에 이미 익숙해져서 이 생태계에서 자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역시 이제 꼰대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들과 함께 충돌 없이 잘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들이 이들의 생각을 무조건 아니다, 예의 없다라고 무시하고 배척할 게 아니라 좀 수용하고, 이들의 굉장히 반짝이는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그 창의적이고 신선한 톡톡 튀는 그런 매력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흡수를 한다면 기업에서도 좋은 마케팅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면 그들의 의견을 이렇게 배척하지 말고 좀 흡수하셔서 수용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그 의사소통 형식이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을 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분위기, 기업 환경을,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심리학도 공부를 했고 전공을 했고 최종은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심리학은 어디나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심리학을 공부한 그날까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심리학이 굉장히 많이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90세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기성세대들이 이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들의 그 이야기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말하는 창구가 아니라 듣는 창구로 전환할 수 있는 이 소통의 길을 좀 열어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물러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제가 별로 이 유튜브를 하면서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잘 못했었는데, 이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씩 생기다 보니까, 구독자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나름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